그 물론 땅 파서 장사하나 뭐 자선사업도 아니고 안 남으면서 왜 장사하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손님을 영업사원으로 마케터로 바이럴 해줄 사람으로 고마운 직원처럼 만들어 놓은 후에 손님 인테리어처럼 손님이 손님을 부르게 되는 이 서비스를 갖추는 것까지 창업자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다단계 사업인데 이건? 그렇네. 돈 안 들이고 영업사원 채용하는 거네. 부의 추월 차선에 장사에도 있었네요. 저는 장사하면서 시간이 남았을 때 쿠팡이츠 배달했습니다. 직원도 월급을 주려고. 예전에 라이더 알바하는데 콜다 보니 이제 점점 가게랑 멀어져가지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되게 돌다가 계약 금액 9천까지 갔었어요. 마케팅으로 신규 손님들은 유입이 되는데 매출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마케팅만큼 중요한 게 그 매장 관리잖아요. 그렇죠. 브랜딩. 신규 고객이 많이 노출에 끌려서 매력을 느껴서 가게를 온 듯 매장에서 불친절하거나 대표님들이 마케팅비가 얼마고 서비스 음식까지 주니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표정이나 행동에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 단골이 안 생길까? 그 답을 못 찾으면 평생 마케팅비를 써야 될 거예요. 저번 영상 그 강릉 초당훈이 순두부 짬뽕집 있잖아요. 네. 거기처럼 관광객만 오는 식당이야 네이버 광고에 뭐 집중해서 마케팅 꾸준히 써야겠지만 그러고 보면 매장에서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그 영수증 리뷰도 웬만한 맛은 기본이어야 하는데 스마트 플레이스 보면 그 마케팅하고 있는 그 집이구나 뻔히 알겠는데 맛이 싱거운 가게들이 있어요. 맛 싱거운 거 극혐하잖아요. 너무 많아 진짜. 요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죠. 자, 우리가 마케팅으로 노출은 늘고 또 플레이스 순위는 상승했지만 또 몇 개월 후 매출이 그대로라면 우리 매장의 퀄리티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부족하고 우리 단골이 못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우리 조금 웃긴 질문이지만 우리 소비자 손님들이 돈 좀 뽑았다고 생각이 들면 과연 우리 소비자는 이득이고 사업자는 손해일까요? 그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는 안 오겠잖아요. 손님이 대표님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돈 좀 뽑았다 생각이 들면 물론 서비스 음식을 많이 주면 마진은 손해보겠죠. 근데 그 손님이 분명 다시 방문하겠죠. 방문하고 싶겠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할 테고. 그렇죠. 손님 한 분은 그날에 손님만 볼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오실지 1년 동안 오실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재방문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면 서비스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손님에게 이기게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방법. 이게 식당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물건을 구매했다는 거는 이 물건을 돈 주고 사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산 거예요. 네, 뭐든지 그래. 맞아요. 뭐 손해인데 사는 사람은 전혀 절대 없어요. 뭐 중국인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말고는 본전 뽑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서로한테 윈이라고 생각하는 전략을 잘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약하시면 주는 서비스나 리뷰 이벤트에 원가 생각에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한 번 온 손님은 저절로 한 사람이 10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마케팅이겠네요, 이게. 우리 가게가 맛있어요. 플레이팅 이뻐요. 가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것보다 한 명의 손님이 최고의 마케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얘기한 걸 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번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실까봐. 구독자 없어질까봐. 오늘 내용들을 봐도 우리 장사는 고객 만족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네. 고객 만족, 더 나아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가게여야만이 마케팅 성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장사를 많이 해보고 또 가게 오픈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내 전 재산 없는 돈 대출로 피 같은 돈을 인테리어에 보증금에 권리금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 회수 얼른 손님한테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창업하면 안 돼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님은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고 감동시켜야 할 대상이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 오면 끝이고 손님한테는 항상 가치를 주고 이득을 줘야 돼요. 그 물론 땅 파서 장사하나 뭐 자선사업도 아니고 안 남으면서 왜 장사하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손님을 영업사원으로 마케터로 바이럴 해줄 사람으로 고마운 직원처럼 만들어 놓은 후에 이해되세요? 네.
만들어 놓은 후에 그 펜으로 만들어 놓으면 손님 인테리어처럼 손님이 손님을 부르게 되는 이 서비스를 갖추는 것까지 창업자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 다단계 사업인데 이건? 그렇네요. 돈 안 들이고 영업사원 채용하는 거네. 부의 추월차선이 장사에도 있었네요. 강의만 듣고 실행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것으로만 만족함을 느끼는 건가요? 강의만 듣거나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 중에 10%만 우리 실행에 옮겨도 많이 달라지긴 한데 말이죠. 저도 극아이라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게 차리면 손님들이 알아서 우르르 오는 거 아닌 거 잘 아니까 네.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게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손님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고통이 싫어서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소리를 밖에 들리게 하라고 하면 스피커를 달고 또 영상을 틀어놓으라고 하면 TV도 밖에 달고 인스타그램에 가게에 대해서 올려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해보고 어차피 손님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 할 수 있는 거 공부하고 실행하는 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한 거예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했어요. 저는 장사하면서 시간이 남았을 때 쿠팡이츠 배달을 했습니다. 직원도 월급을 주려고. 맞아요. 대표님 예전에 라이더 알바하는데 콜다 보니 이제 점점 가게랑 멀어져가지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러니까 인천에 돌다가 계양군대 부천까지 갔었어요. 진짜 내 얼굴 좀 팔리는 게 한 달에 뭐 몇백 이상 적자 보고 있는 거다 아니까요. 우리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어디나 홍보를 하면서 장사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사 진짜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우리 매년 자영업자 창업률에 비해 성공률은 단 8%랍니다.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폐점률은 또 45%라고 하는데 못 버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한 고객 만족을 못 시키는 게 아닐까요? 그러겠죠. 거기에 저는 고객 만족을 못 시키는 이유가 책을 덜 읽어서 읽더라도 유튜브로 공부했더라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가 세계 미인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최미나 씨인가? 그분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인터뷰한 내용에서 질문이 이 세상을 하나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후보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후보자는 인권 보호를 얘기하고 또 호주뿐인가는 에듀케이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 그 한국 대표가 대답을 하는데 공감을 나누는 것을 바꾸고 싶대요. 공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기후변화도 인권 보호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등을 하는데 국뽕이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를 봐도 실행을 못하는 게 공감이 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을 느끼는 순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장사를 하면 장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행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인테리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간판은 어떻고 조도가 어쩌고 프랜차이즈 음식도 웬만하면 나오니까 근데 공부해서 음식에 맞는 효율적인 동선도 생각하고 마케팅에 적용할 만한 찍힐거리는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하고 상권에 대한 분석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책에 다 있죠. 유튜버들 중에서도 좋은 책 많잖아요. 그렇죠. 그 권프로님 책, 그 후회하기 싫으면 뭐 그런 책이랑 처음 하는 장사 공부, 뭐 주원규님 슈퍼노멀, 그 자청님의 그 역행자,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 고전처럼 뭐 철학 서적처럼 잘 읽혀지지 않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술 읽혀지니까 다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안 읽고 자주 가는 잘 되는 가게 대충 베껴가지고 장사 시작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첫 번째 손님부터 돈을 남기려다가 장사든 사업이든 결국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건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 도전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우면 너도 나도 장사해버리면 더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 잦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마라톤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